평소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가 어째서인지 바다에 가는 것만큼 한사코 거절한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이었다. 궁금해서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술에 취한 그에게 캐물은 후에야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아직 학생일 무렵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었단다.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이랬으니 한겨울쯤 됐을 것이다.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어딜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었고 친구네 개까지 셋이서 차를 타고 정처 없이 움직인 모양이었다. 며칠째였나 어느 바닷가 한적한 마을에 접어들 무렵 해가 저물어 버렸다. 곤란하게도 휘발유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고 한다. 해안가 오솔길을 달리며 내비게이션으로 찾아보니 금방 주유소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혹시나 해서 뒷문 쪽으로 돌아가 보니 문에 커다란 소쿠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걸 밀쳐내고 초인종을 눌러보았다. 저 실례합니다.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계세요? 안쪽에서 잠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 뭐야, 이거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무시하는 거야 뭐야. 잠깐 나와서 기름 넣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동료는 왠지 화가 뻗쳐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쳤다. 아, 실례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안 계세요. 끈질기게 소리치자 현관 불이 켜지면서 유리창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비추었다. 누구요? 아, 예, 저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오늘 쉬는 날이야.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 사장님,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저희가 좀 급해서 그런데. 아, 글쎄 안 된다니까. 오늘은 벌써 장사 접었다고. 어쩔 도리도 없이 동료는 친구와 다시 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아, 진짜 이게 뭐냐? 시골은 이래서 안 되는 거라고. 아니, 그 잠깐 나와서 기계 총 꽂아주면 끝나는 걸 갖다가 돈 벌기 싫은 건가? 아, 이게 뭐야 진짜. 됐어, 어쩔 수 없잖아. 오늘은 그냥 이 근처 아무 데서나 자자. 내일 아침에 문 열면 보란듯이 찾아가서 바로 기름 넣고 떠버리면 되지. 야, 놀러 왔는데 기분 좀 풀어. 그들은 그렇게 차를 세울 만한 곳을 찾아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주유소뿐 아니라 모든 가게와 집이 모두 문을 닫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어느 집이고 처마 끝에 바구니나 소쿠리를 매달고 있었다. 야, 근데 아까 그 주유소도 그렇고 여긴 무슨 집집마다 소쿠리가 매달려 있냐?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는 건가? 글쎄, 축제라기엔 너무 조용하지 않아? 모르겠다. 야, 바람 너무 세서 안 되겠는데 이거? 그냥 저쪽 아무데나 세워야겠다. 그곳은 산기슭에 있는 작은 신사였다. 바다를 향해 쭉 뻗어있는 돌계단 아래에다 차를 세웠다. 작은 주차장처럼 울타리가 있어 바람을 막아줄 듯했다. 신사 기둥문 그늘에 차를 세우자 주변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다. 할 일도 없겠다. 동료는 친구와 이야기나 좀 나누다 모포를 덮고 운전석 쪽에서 잠을 청했다고 한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개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때 주변에서는 왠지 강렬한 비린내가 나고 있었고, 개는 바다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있었다. 친구도 눈을 떴는지 어둠 속에서 눈만 껌뻑였다. 달빛에 비친 바다는 낮에 봤던 것과는 달리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다. 살풍경한 콘크리트 암벽에 꿈틀거리는 파도가 비친다. 잠깐만. 야, 뭐야 저거? 친구가 입을 열었다. 처음 봤을 때 그것은 바다에서 기어나오는 굵은 파이프나 통나무같이 보였다. 마치 뱀처럼 몸부림치며 천천히 무태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 놈의 몸 자체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덩어리 같아 실체가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대신 어디선가 하는 귀울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구역질나는 비린내는 점점 심해질 뿐이었다. 그 녀석의 끄트머린 해안가 길을 가로질러 건너편 집까지 닿고 있었다. 아직 반대편은 바다에 잠긴 채였다. 집 처마를 들여다보는 듯한 그 끄트머리에는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얼굴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담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불길하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해 몸이 굳어 움직이질 않았다고 한다. 마치 심장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것은 처마에 매단 소쿠리를 계속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움직여 다음 집으로 향했다. 야, 뭐해? 시동 걸어.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료는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팔을 간신히 들어 길을 돌리자 적막한 가운데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이 천천히 이쪽을 돌아보았다.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고 한다. 앞만 보며 엑셀을 밟아 급발진했다. 그와 동시에 뒷좌석에서 미친 듯 짖고 있던 개가 훅 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친구도 휙 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동료는 친구의 어깨를 강제로 잡아돌려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친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엔 초점이 없었다고 한다. 동료는 정체 모를 공포에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달려간 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고 한다. 친구는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근처 병원에 입원했고 일주일가량 고열에 시달렸다고 한다. 회복된 후에도 그 일에 관해선 결코 입을 열려 하지 않았고 이야기만 꺼내려 해도 불안해했다고 한다. 결국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들을 수 없었고 졸업한 뒤에는 그대로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다. 함께했던 개는 심한 장난 증세를 보인 끝에 가까이 오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든 거품 물고 달려들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켰다고 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동료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바다엔 결코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